아니 진짜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수능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했는지 내가 신기해. 그 한동안, 지금은 아닌데 일을 할 때 제가 한 번에 20분을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앉아있지 못한다 이걸 떠나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뇌가 뭔가 안개 낀 것처럼 갑갑해. 랩으로 뇌를 쌓아놓은 것 같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집중 안 되니까 딴짓하고, 그러니까 또 집중 안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중만 안 되냐? 집중이 안 되니까 오래 앉아 있어도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전에는 제가 그냥 무조건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손에 꼽았는데 점점 우울한 게 기본값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알고 나서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3배는 더 집중하고요, 업무 효율이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우울감도 없어졌어요. 뇌를 싸고 있던 그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요, 우리 모두 압니다. 뭘까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제가 말했던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거 전부 다 스마트폰이 원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제가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교수님이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성인의 불안을 다룬 책은 아니고 요즘 어린애들, 특히 10대들이 왜 그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집중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인데, 쭉 읽어보니까요, 어른이라고 다를 게 없겠던데? 쟤들이나 나나 똑같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해서 왜 스마트폰이 우리의 집중력을 망쳐버렸고 우울하게 만들었는지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중력이 아작난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스마트폰이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주의 집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주의 집중이란 무엇인데 스마트폰이 그걸 아작내고 있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는 매력적인 옆길들이 손짓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과제,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정신적 길에 집중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다. 그런 선택을 내리는데 실패하고 자주 옆길로 새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멍하고 산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제임스는 그것을 주의의 정반대 상태라고 말했다. 그 마지막에 제임스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를 뜻합니다. 근데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말하냐? 주의 집중이라는 건 다른 거 가지 다 치고 하나에 분명하게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옆길로 자주 셀수록 점점 혼란스럽고 멍하고 산만해진다. 정확히 지금 우리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그 주의 분산, 옆길로 자주 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알림이 계속 울리죠. 이메일 도착했다고 지메일 알림이 뜨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신저 알림이 뜨죠. 댓글 날렸다고 알림 뜨죠. 좋아요 눌렸다고 알림 뜨죠. 그뿐만입니까? 알림이 없어도 어떤 어플을 사용하고 있으면 너무 쉽게 다른 매력적인 콘텐츠가 들어와요. 유튜브, 요새 네이버 클립, 인스타, 아니면 네이버 뉴스 이런 거 봐보세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재미있는 콘텐츠가 쏟아지고요. 내가 보고 있는 콘텐츠 옆이나 밑에 다른 재밌어 보이는 콘텐츠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순간에 터치 한 번으로 내 주의를 분산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라고요. 그러니 이 스마트폰이란 걸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에 꾸준하게 집중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북토크 컨텐츠 보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2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어디 안 나가고 진득하게 본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구조상 주의 분산에 엄청나게 최적화돼 있어요. 주의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요. 이런 근본적인 스마트폰이란 것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의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수면 박탈입니다. 이게 그나마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면 스마트폰이 좀 근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의지로 어떻게 좀 극복해 볼 수가 있어요. 안 볼 거야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피곤해지면 의지력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란 녀석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 잠을 막아버리거든. 이 책에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는데 여기서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10대의 비율을 조사했어요. 근데 2011년까지 그 비율, 하루에 7시간 이하로 자는 10대가 여학생이 40%, 남학생이 30% 정도였대요. 근데 이게 2013년, 15년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보급화될 때죠. 이때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2019년이 되니까 여학생은 50% 이상이 7시간을 안 자, 10대가. 남학생은 40%, 지금은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들만의 이야기냐?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019년까지는 10세 이상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99년도에는 7시간 47분이었거든요, 평균이. 근데 2019년도에는 8시간 12분으로 스마트폰이 보급화됐어도 그래도 늘었어요. 잠을 많이 잤어.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2024년까지 되니까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코로나 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확 늘어났거든. 잠을 안 자고 미디어를 하는 거예요. 자, 잠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잖아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은 그냥 연구 결과 인용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알아요.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에 뭔가 집중도 안 되고 더 폭식하기도 하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거. 그냥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1등 공신이 뭐라고요? 스마트폰이라고요. 우리 유튜브 쇼츠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잠을 줄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CEO,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아예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서 그것에 중독되면 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장외에서 잠과 경쟁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도 알아. 잠을 망치고 있다고, 넷플릭스가. 그걸 알아. 이게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보면서 거기서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 이것도 문제인데요. 근데 그게 일단 수면의 양을 뺏어가 버리고요. 거기에 더 심각한 거, 수면의 질도 함께 떨어집니다. 우리가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 블루라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촉진되지 않고 뇌가 낮이라고 인식해요. 한낮이라고 인식하면은 피곤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그래도 잘 자는데 한번 보지 말아보세요. 그럼 얼마나 더 잘 수 있는지 신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 박탈이 집중력 감소, 우울증, 불안의 두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대인관계 악화입니다. 이거는 집중력보다는 불안이나 우울에 더 관련된 문제인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들이랑 어우러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우울해져요.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인간관계의 양과 질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대화 상대가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단지 휴대폰이 보이기만 해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친밀도가 떨어진다. 우리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면은 갑자기 보고 막 카톡하고 있고 이러면은 낄낄대고 있으면 내가 의식하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건 나는 저 폰보다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야, 저 쟤한테는 지금 나랑 보내는 시간보다 저게 더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시간을 함께 보내도 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게 꼭 스마트폰을 열어다 봐야 되냐?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화면 안 보고 같이 책상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책상에 핸드폰이 놓여 있기만 해도 그 인간관계에 집중하기가 어렵답니다. 내 의식의 일부가 계속 스마트폰을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대인관계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종합해보면 스마트폰은 근본적, 구조적으로 주의 분산을 유발한다. 그런데 그 주의 분산, 뭔가 집중하지 않고 자꾸 폰을 만지는 게 반복하다 보면 혼란스럽고 멍하고 산만한 상태, 브레인 포그가 기본값이 돼버린다. 두 번째, 수면을 박탈해 간다. 수면이 건강의 제1요소인데 스마트폰이 질적, 양적으로 수면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대인관계가 악화되면서 더 우울해진다. 인간관계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존재하고 있기만 해도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의 질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컨텐츠 소비하면서 만나는 기회 자체가 적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죠. 종합적으로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만 짚고 넘어갈 게 아니죠. 이제 해결책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도 이 해결책을 경험해 보시는 건 기본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를 키우시면요, 그 육아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느끼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스마트폰이 본격 보급화된 게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 같은 사회에 살았으면은 저는 지금의 어떤 문해력, 언변, 사회성, 창의력, 건강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해결책. 먼저 이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프리덤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어플 이름이에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광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째 언급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무료 사용도 가능한데 유료 버전을 씁니다, 저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은 많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의 공통점, 특징은 제공하는 기능이 뭐냐? 내가 지정한 시간 동안 특정 어플,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 혹은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녁 8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구글, 네이버들을 싹 차단해 버렸어요. 시간으로 치면 하루 24시간 중에 17시간은 이 휴대폰에서 할 게 없어요. 카톡도 못 보고 유튜브도 못 보고 인스타도 못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덜 만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스마트폰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의 집중을 해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주의 분산시킬 요소가 많으니까. 그럼 이 프리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의 집중 어플의 효과가 뭐예요? 그냥 그 주의 분산 요소를 막아버리는 거야. 제가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로 해봤거든요. 스마트폰 어플에 알람을 다 껐어, 처음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방해금지 모드 이런 걸 써봤어요. 그것도 내 의지력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알림을 꺼도 굳이 내가 찾아서 들어가고 있고요. 방해금지 모드를 해도 방해금지 모드를 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덤이라는 어플로 차단하잖아요. 차단된 시간 동안 잠금 해제를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해. 지독한 어플이에요. 그래서 아예 차단한데, 제가 다른 어플 대신에 프리덤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는 PC까지 한 번에 차단이 됩니다. 내가 미리 목록을 설정해 놓으면 정해진 시간 동안 유튜브, 인스타, 카톡, 스레드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과 PC에서 동시에 차단이 돼요. 그래서 연동성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쓰는데 광고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아예 구조적으로 주의 분산을 유발하는 근본적 문제를 막아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시간만큼이라도. 두 번째, 수면 박탈에 대한 해결책은요, 골든타임입니다. 아까 제가 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의 질을 저해한다고 했잖아요. 블루라이트를 보면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러면 잠이 늦게 들어요. 10분이면 원래 잠들 것을 한 30분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잠든다 쳐도 그 수면의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자기 직전의 골든타임에는 폰을 안 봐야 합니다. 그럼 그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냐? 전문가들은 2시간을 권장하긴 합니다. 그 2시간 정도 있으면 뇌가 차분해지고 수면 사이클이 좀 원활해진대요. 근데 2시간, 자기 전 2시간, 12시에 자면 10시부터 보지 마 하면 여러분 으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60분에서 90분. 이 정도 시간이 뭐냐면, 블루라이트를 보면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억제된다고 했죠. 그 효과가 딱 블루라이트 본 시점부터 60분에서 90분 정도 지나야 내려온대요.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자기 최소 6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됩니다. 안 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안 봐야지 해도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있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고 싶어집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첫 번째 해결책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프리덤. 이런 류의 서비스랑 병행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저녁 7시부터 제 폰은 잠겨버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수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보통 한 10시면 자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 3시간 전부터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저녁 7시부터는 좀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는 프리덤으로 잠궈버립니다. 근데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만지고 싶잖아요. 근데 만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매우 많아서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 막아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 웹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못 봐.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전 저녁 7시 이후에는 그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과 손주 얼굴을 보여드릴 수도 없어. 페이스톡을 할 수가 없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프리덤 어플 사용과 병행하시면 좋고요. 보다 확실한 건요. 그냥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아 놓는 겁니다. 추천드리는 장소, 화장실 선반 이런데 아예 눈에 안 보이는데 아니면 옷장 맨 위 이런 데다 놔두면요. 그 견물생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 하고 싶어지고 눈에 안 보이면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겁니다. 이렇게 수면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해결책은요. 말하기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게 나 혼자 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만 해버려도 나는 안 써도 인간관계가 저하되기도 하고 나도 만지고 싶어져요, 자꾸.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안 쓸 게 아니라 같이 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아동에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놀이 기반 아동기로 돌아가는 것을 보길 바란다면 그렇다고 말하라. 대다수 사람도 당신과 같은 의심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아까 이 책은 아동기에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동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걸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부모들이 모르냐? 알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게 문제라는 걸 압니다. 자식이 스마트폰 쓰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못 뺏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이 다 한대. 친구들이 모여서 게임한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안 주면 소외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다 한다는데 그럼 좀 괜찮지 않을까? 집에선 많이 못 쓰게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뭐냐, 대다수가 문제를 느껴. 그렇지만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필요하다 말하는 처방이 뭐냐면 고딩 때까지는 폰 주지 말아라. 근데 이제 중딩만 돼도 다 쓰죠. 초딩만 돼도 다 쓰잖아요. 그걸 왜 못 막는다고요? 애들이 다 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자녀들이 소외될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아이가 많이 노는 주변 사람들, 주변 아이들이라도 폰을 안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들도 폰이 없어. 그러면 애당초 폰을 하겠다라는 옵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들끼리 야, 우리 폰도 없는데 우리 뭐하고 놀지? 하면서 찾게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아이들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른들 대부분이요, 성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핸드폰을 많이 하고 혹은 저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핸드폰을 많이 하면은 그 관계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냅두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그게 화내라는 게 아니라 너 왜 스마트폰 써? 이게 아니라 야, 우리 정말 급한 거 아니면 같이 놀 때는 가방에 폰 집어넣어 놓자. 아니면 야, 우리 폰 여기에 챌린지로 하는 거죠. 폰 여기 넣어놓고 먼저 꺼내는 사람이 오늘 밥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고요. 같이 스마트폰 쓰지 말자. 말하자고요. 저랑 아내는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적어도 아이랑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만큼은 식탁에서는 폰 만지지 말자. 말을 했어요. 둘 다 그전에는 폰 자주 만졌거든요. 근데 둘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같이 안 합니다. 물론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말을 하고 둘 다 심각성과 필요성을 아니까 노력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확실히 줄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세요. 그런 목소리가 커질수록 스마트폰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그 해악을 우리가 조금씩 함께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도 집중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20분도 집중을 못하는 게 우리 성인의 현실 아닙니까? 집중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울증도 늘어나고 불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스마트폰 때문이다. 왜 스마트폰이 그렇게 문제예요? 일단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 자꾸 알림이 울리고 스크롤 한 번,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컨텐츠, 주의 분산 요소가 찾아오고, 그러니 집중이 불가능한 구조다. 스마트폰은 그 구조에 반복 노출되면 기본적으로 브레인 포그 상태가 디폴트가 돼버린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 수면을 박탈한다. 그러니 수면 부족은 집중력, 습관, 감정 조절 모든 기능을 저하시킨다. 세 번째, 대인관계가 약화된다. 인간관계를 할 때 만남의 자리에 스마트폰이 놓여만 있어도 그 자리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계의 질이 떨어지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의 질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프리덤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정 시간에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차단을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해놔라. 나의 의지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의 분산을 허락하지 않는 또 다른 근본적 상황, 또 다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수면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자기 전 최소 1시간에서 이상적으로는 2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해라. 아예 프리덤으로 차단을 해버리던가 물리적으로 시야에서 치워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돼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증진되어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다. 세 번째, 말해라. 혼자만 스마트폰 사용 줄여야지 줄일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스마트폰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또한 나랑 주위 사람과 관계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 문제, 위험성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를 인식했다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그만 보자. 우리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자. 말하고 안 하고는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정말 스마트폰이 주는 이점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이점이 다 가려진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꼭 사용해 보세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 스마트폰이 주는 해악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고요. 이것이 스마트폰이 주는 이득만 쏙쏙 뽑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삶의 질이 진짜 3배는 증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되찾고 우울함과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영상과 같은 유익한 자기계발 콘텐츠 혹은 SNS 비즈니스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가 뉴스레터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